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파일 탐색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서의 기본 저장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탐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탐색기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 탐색기.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우리 하드디스크라든가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나중에 다 배우지만 그런 보조기억 장치들, 그 안에 파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고, 파일 탐색기가. 그리고 폴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폴더라는 건 FOLDER, 폴더, 서류 처리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황하일이라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접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파일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황화일, 이따 파일 탐색기 들어가 보면 노란색 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폴더는 이렇게 접는다. 우리 예전에 휴대폰 접는 폰 뭐라 그래요? 폴더폰. 바로 그 개념이에요. 서류처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한다. 그래서 폴더.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일이 들어가는 장소, 폴더. 폴더 안엔 또 폴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폴더 안엔 또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눠집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데, 파일 탐색기는 당연히 새로운 폴더의 생성 가능한 거죠. 이게 안 되면 파일 탐색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자료의 이동이라든가 복사, 삭제 이런 작업들을 해요. 당연히 복사를 많이 쓰지만,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이러면 굉장히 쉬운데 또 파일 탐색기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죠.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예요. 계층적. 이 디렉토리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MS 도스 시절에 윈도우즈 말고 예전에 쓰였던 MS 도스라는 운영체제에서 폴더라는 표현 대신 디렉토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폴더하고 디렉토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을 저장했었어요. 폴더, 디렉토리 같은 개념. 파일 탐색기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이제 탐색 창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탐색 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표시가 돼요. 내용 창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즐겨찾기라는 거예요. 이 즐겨찾기라는 거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즐겨찾기 기억나시죠? 자주 가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파일 탐색기도 자주 사용하는 폴더, 파일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즐겨찾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지금 즐겨찾기인데 저는 즐겨찾기라고 안 뜨고 바로 가기로 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요. 윈도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그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경우는 즐겨찾기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가기로 떠요. 저희 책에도 써드렸죠. 왼쪽에 2단 쪽에 바로 그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차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즐겨찾기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폴더, 그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즐겨찾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여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즐겨찾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USB 드라이브를 하나 지금 꽂아놓고 그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3D 프린터 샘플 파일을 제가 이 즐겨찾기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3D 프린터 샘플 파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즐겨찾기의 고정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즐겨찾기에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제거하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에서 제거가 된 것 뿐이에요. 원래 파일이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파일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홈 탭에 가게 되면 즐겨찾기의 고정 있죠? 이 즐겨찾기의 고정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얘를 드래그해서 즐겨찾기 위에 갖다 놓게 되면 즐겨찾기의 고정 보이시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하지 않기로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의 제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일 탭에 가게 되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폴더 옵션 창의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 때 즐겨찾기 또는 내 PC 어디로 갈지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탭을 누르게 되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고 폴더 옵션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 열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 그 다음에 내 PC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파일 탐색기를 열 때 어디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가시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가 무슨 뜻이에요? CLOUD 구름이란 뜻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CLOUD. 뭐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름이란 뜻이 있는데, 구름은 하늘 어디서든지 다 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업로드 올릴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원드라이브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공유입니다. 파일을 공유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 지금 이 부분이죠. 원드라이브 바로 요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중요해요. 이번에 파일 탐색기 화면 구성 가겠습니다. 화면 구성. 첫 번째는 이제 조절 메뉴 단추인데요. 얘는 무언가를 조절해주는 단추인데, 바로 가기 키,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이거 먼저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조절 메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전 크기로, 그 다음에 이동 크기 조정,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그 다음에 닫기. 우리 닫기 같은 경우는 Alt 플러스 F4 알게 뭐야 팍 죽어라 기억나시죠? 종료 개념. 예, 이런 메뉴들이 떠요. 그게 조절 메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빠르게 실행할 도구들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2번이요. 첫 번째 거는 속성입니다. 속성 Alt 플러스 엔터. 알고 싶다 네 속을,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엔터 들어가다. Alt 플러스 엔터 속성이고, 그 다음에 새 폴더는 새로 폴더를 만드는 건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이에요. N은 NW 됐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단추. 말은 어렵죠. 사용자가 빠르게 실행할 도구 단추를 지정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애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목 표시줄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전 크기, 이동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그다음에 닫기 Alt 플러스 F4. 그다음에 제가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바로 가기 키. 그다음에 얘는요. 속성 Alt 플러스 엔터고, 그다음에 새 폴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그다음에 얘는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속성하고 새 폴더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나타난 거고, 실행 취소라든가 다시 실행, 그다음에 삭제,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선택해 두면 돼요.
그리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가능합니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최소화라는 건데 리본 메뉴 최소화를 눌러볼게요. 여기 리본 메뉴들이 없어졌죠. 아, 여기 없어진 게 리본 메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리본 메뉴 최소화를 해제하면 나타나요. 얘네들이 리본 메뉴입니다. 얘네들. 이번에는 이제 창 조절 단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데 최소화, 그다음에 이전 크기로 복원, 최대화, 닫기 단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파일 탐색기의 창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리본 최소화 단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F1번이 바로가기 키고요. 이거는 좀 외우시고, 얘는 나중에 엑셀에서도 똑같아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그 다음에 축소한 다음에 최소화한 다음에 다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가능했었고, 그죠? 이번에는 여기요. 리본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 축소되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죠. 축소된 다음엔 이제 확장. 네, 도움말은 뭐 도움말 개념. 그 다음에 리본 메뉴 기본적으로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등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리본 메뉴예요. 그래서 파일 탭, 그 다음에 홈, 공유 탭, 보기 탭, 드라이브 도구 탭. 드라이브 도구 탭은 왜 나타나냐면 현재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드라이브 도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애들은 이제 탭이라고 부르는데, 탭 안에는 보고 갈게요. 이걸 홈 탭이라고 부르고, 이 탭 안에는 클립보드 그룹, 구성 그룹,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룹,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있고, 이게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이고, 이 안에는 또 이런 아이콘 형태로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즐겨찾기의 고정,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경로 복사, 바로가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다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이동 단추 뒤로,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최근 위로, 바로가기 키도 좀 알아두시고요. 폴더를 이동할 때 쓰는 단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현재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의 탐색 경로를 표시해 준다. 주소 표시줄, 우리 F4 기억나시나요? 바로가기 사주 팔자 할 때 주소 배웠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 현재 폴더나 하이 폴더의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 얘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지금 주소 표시줄이고, 여기가 뭐다? 검색 상자예요. 여기가 검색 상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그리고 탐색창은 파일 탐색기의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색창을 클릭했을 그 탐색창에 해당되는 내용 바로 오른쪽에 파일 목록 창이다라는 거고, 항목수 표시, 그 다음에 자세히 단추, 큰 아이콘 단추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가 바로 탐색창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기에서 창 그룹에 탐색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탐색창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얘를 해제시키면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탐색창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탐색창에 현재 내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상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탐색창 부분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표시되더라라는 거죠.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 현재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보기 탭에 레이아웃 보세요. 자세히가 선택이 돼 있죠. 지금 얘가 선택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선택돼 있어요? 큰 아이콘. 결론적으로 보기 탭에서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파일 형태,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네, 항목수 표시 갈까요? 네, 보세요. 좀 자세히 누르고 지금 여기에 USB 드라이브에 지금 폴더하고 파일하고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쉬지 마세요. 쉬지 마시고요. 자, 쉬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9개 항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항목도 표시해 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작업 표시줄에 보면 파일 탐색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폴더 표시 서류철 모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E, 윈 키 누르고 E를 누르는 방법. 저도 잘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방법, 작업 표시줄 맨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한다라는 거하고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른다라는 거. 요 E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냐면요, 익스플로러, EXPLORER.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약자예요. 알고 가시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시작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가면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어떤 거 쓰시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 쓰시는 거고,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시작 단추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로가기 키요. 그렇죠. 윈도우 키 누르고 X입니다.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 다음에 E 눌러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E를 누르겠어요? 그냥 바로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르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파일 탐색기라고 입력을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입력해야 되잖아요. 파일 탐색기.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이 있거든요. 실행에 가게 되면 실행에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R이에요. R은 뭐의 약자다? RUN, run, 뛰다. 컴퓨터에서는 실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XPLORER, 익스플로러. 그럼 무슨 뜻이에요? 탐험가, 탐험하는 사람. 뒤에 ER이 붙었으니까 컴퓨터 우리 윈도우즈 10에서는 탐색기예요. 익스플로러가. 그래서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파일 탐색기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요. 실생활에서는 이제 방법 1번하고 방법 6번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리본 메뉴의 구성 가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리본 메뉴는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탭들은 이제 명령 단추 옵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그룹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들이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선택한 항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 이거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샘플 파일들을 넣어놨는데요. 보세요. 지금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면, 엑셀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동영상 파일, AVI니까 동영상 파일 아니겠습니까? 영상 파일을 선택하니까 비디오 도구가 뜨네요. 그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인트로 1.jpg, jpg는 무슨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뜹니까? 사진 도구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 폴더 도구 이렇게 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도구 탭, 사진은 사진 도구 탭, 비디오 파일, 영상 파일은 비디오 도구 탭, 음악 파일은 음악 도구 탭,
그다음에 압축 파일은 압축 폴더 도구 탭, 검색은 검색 탭, 그다음에 내 PC 누르면 이제 컴퓨터 탭이 뜨고요. 휴지통 같은 경우는 휴지통 도구 탭,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도구 탭 이렇게 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버 메뉴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창 열기가 있고, 새 창 열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새 창을 열어줘요. 그런데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N, NEW 이것도 알고 가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새 창 열기가 있고요. 새 프로세서로 새 창 열기가 있는데, 결론은 새 창을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세서로 새 창을 여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윈도우즈로 파워쉘 열기, 파워쉘을 열어줍니다. 잠시 이거 한번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바로 이 부분 폴더 옵션을 열어줘요. 이것도 간단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도움말은 도움말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닫기는 파일 탐색기 종료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탭인데, 파일 탭 새창 열기, 새창 열기가 있고, 프로세서로 새창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파워쉘 열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쉘 열기가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워쉘이 뭐냐면 이게 명령 프롬프트 창 같은 건데, 예전에 우리 도스 모드, 도스에서 이런 화면이었었죠. 근데 얘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아니고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dir 그리죠. 디렉토리 여기 나오죠?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파일하고 폴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아까 우리 USB 드라이브에 있었던 내용들, dir 명령, 그 다음에 cls라는 건 클리어 스크린 화면을 지우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WIN 윈도우 버전이요. 엔터 치면요, 이렇게 윈도우 버전이 떠요. 보세요. 윈버라는 명령어입니다. 뭐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EXIT 치면 빠져나가고요. 그거요. 그 다음 도움말은 도움말이고요. 도움말, 그 다음에 윈도우 정보,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폴더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고, 이거는 이제 폴더 옵션에서도 자세히 배우는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 때 여기 보세요. 즐겨찾기 내 PC, 요거 중요합니다. 강조해 드리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즐겨찾기 내 PC, 그 다음에 폴더 찾기 할 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아니면 새로운 창으로 폴더를 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새 창으로 폴더 열기를 하게 되면 창이 계속 이렇게 열리니까 나중에 닫을 때 귀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창으로 폴더 열기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고, 그 다음 항목을 클릭할 때 선택이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두 번 클릭해서 열잖아요. 우리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선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 계속 써왔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 클릭하면은 열리고 그냥 가리키면 선택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선택했을 때 가리키면 선택이잖아요. 아이콘 이름에 항상 밑줄 표시가 되는 경우 얘를 선택하면 항상 밑줄 표시가 되고, 또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밑줄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클릭해서 열기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저기 보세요. 지금 이제 한번 클릭하면 열기인데 밑줄이 쫙 거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아이콘 이름의 밑줄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선택할 때만 밑줄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확인. 자, F5를 눌러서 지금 제가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마우스로 가리킬 때만 밑줄이 표시되잖아요. 마우스로 가리킬 때만 밑줄이 표시된다라는 거.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런 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기본값 복원을 눌렀을 때에 어떤 값인지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그 다음에 요거 개인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요.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폴더 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해제해버리면 안 나타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 여기 지우기 버튼 있죠?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폴더 옵션에서 배울 건데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은요.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해제를 시키고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에 지우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워줘라, 흔적을 없애라 라고 매뉴얼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에 내가 사용한 폴더 파일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이런 애들도 신경을 씁니다. 그게 바로 파일 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홈 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보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그룹, 새로 만들기,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클립보드라는 거는 우리 임시 저장 장소, CLIP, BOARD, 종이 끼우개 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윈도우즈에서는 임시 저장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즐겨찾기의 고정 바로 이 부분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가기, 즐겨찾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즐겨찾기 또는 바로가기에 고정할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에 고정 또는 즐겨찾기에 고정을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 바로가기에 고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또 해제하고자 할 때는 바로가기 제거 또는 즐겨찾기에서 제거하게 되면 바로가기 또는 즐겨찾기에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잘라내기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컨트롤 C에 다른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요거 이제 외워주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컨트롤 C 외에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도 복사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윈도우즈 10서부터는 파일 탐색기에서 복사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가는 게 나왔어요. 바로 이제 여기거든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할 건데 그것도 알고 가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인설트를 눌렀을 때에 복사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클립보드고, 그 다음 붙여넣기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붙여넣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는 컨트롤 플러스 V,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인설트, 아까는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시프트 플러스 인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인설트, 시프트 인설트 외우시고요.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때 중간에서 클립보드가 있다라는 거. 잘라내기도 마찬가지죠. 잘라냈을 때 클립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X, X는 가위 모양의 X다라는 거. 잘라내기. 그 다음에 경로 복사도 돼요. 경로 복사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붙여넣기, 바로가기도 붙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클립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성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홈 탭에서 복사 위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요 비발디 바이올리 협주곡 얘를요, 이 노래를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탕화면 가서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쓰는데,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서 새로운 기능 보세요. 지금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복사 위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 여기 바탕화면이 있지만 그냥 위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위치 선택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복사한 거를 갖다가 붙여 놓을 장소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선택을 누르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느리네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바탕화면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폴더 만들기도 됩니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새 폴더 만들기도 가능하고 자 복사를 바탕화면에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복사를 누르니까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네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사 위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동 위치도 똑같아요. 얘도 하는 방법은. 다만 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고 복사가 되는 거고 이동은요. 잘라내기니까 여기서 없어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삭제. 삭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새로운 기능이 뭐냐면 우리 완전 삭제할 때 Shift 플러스 딜리트거든요. Shift 플러스 딜리트인데 지금은 USB 드라이브잖아요. 우리가 휴지통 할 때 배울 건데 미리 좀 가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제 3강-1 AVI 보니까 이거 강의 파일이네요.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를 누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이 안 되네요. 왜요? 이 USB 드라이브는요. 삭제하면 그냥 무조건 완전 삭제예요. 여기 완전히 삭제 있죠. 그리고 화면 보세요. Shift 플러스 딜리트라고 뜹니다. 영구 삭제. Shift 플러스 딜리트 외우셔야 돼요. 휴지통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휴지통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USB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안 돼요. 얘는 삭제하면 그냥 완전히 삭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예 체크가 안 돼요. 그겁니다. 완전히 삭제. Shift 플러스 딜리트. 왜? USB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 이것도 가능하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는 말 그대로 이름 바꾸기죠. F2도 된다는 거. F2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새 폴더는 말 그대로 새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새 폴더. 그 다음에 새 항목은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폴더 누르면 또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연결. 얘네들 연결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 이거에 대한 속성. 창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은요. 예를 들어서 JPG 파일을 선택하고 그림 파일이지 않습니까?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 열려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그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명 나누기 txt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반전 그러면 얘만 빼고 나머지 게 선택. 그게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선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인데 원래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USB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완전 삭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건 컨트롤 플러스 D인데요. 거기 재생이라고 뜨거든요. 왜 재생이냐면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컨트롤 D입니다. 딜리트의 D. 휴지통으로 이동.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완전히 삭제. 아까 USB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제된다 그랬잖아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달달달 해보세요.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 체크하면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이름 바꾸기 F2 외우시고 새 폴더 바로 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NU 또 나왔죠? 강조해드리고 그다음에 새 항목, 그다음에 빠른 연결 이런 애들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연결하겠다. 그다음에 속성 바로 가기 키 Alt 플러스 엔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열기는 그 해당되는 파일 여는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은 편집 파일 여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그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선택 컨트롤 플러스 A, 여기서 A는 all ALL을 뜻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안함, 선택 영역 반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라는 건 이제 같이 쓰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내기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대상, 그 다음에 고급 보안 이렇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보내기라는 거 결국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유, 얘 같은 경우는 공유할 앱을 갖다가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전자메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은 첨부 파일로, 폴더는 링크로 해서 전자메일을 보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에서는 압축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줍니다. 따로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요거 새로운 기능이니까 요건 직접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택한 항목을 포함한 폴더를 압축시켜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굽는다 그러죠. 우리가 디스크에 굽기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항목을 기록 가능한 디스크에 굽는다. 우리가 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인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린터로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팩스는 팩스로 내보내는 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공유 대상 고급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제거, 접근을 제거하는 거니까 공유를 갖다 중지하겠다 그 의미예요. 고급 공유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라는 거고, 고급 보안은 보안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설정하겠다 그거예요. 고급 공유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 자, 압축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유 탭에 오게 되면 지금 우리 제3강-1 요 영상 파일을 압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누르니까 지금 압축하는 중 하고 보세요.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오는데 확장자가 ZIP, 이런 거 확장자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ZIP 원래 Z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Z라고 하죠. ZIP 편하게 가겠습니다. 무슨 파일? 압축 파일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굽기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예전에는 압축 같은 경우도 따로 압축 파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디스크의 굽기 그냥 복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유틸리티를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보기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창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룹, 그 다음에 현재 보기, 그 다음에 표시 숨기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 그룹 같은 경우는 탐색창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그 개념이에요. 얘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가 이제 탐색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 탭에 오게 되면 탐색창을 클릭하고 지금 탐색창을 해제를 하면 탐색창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탐색창이구나 라는 거고, 온 김에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확장하여 폴더를 열지, 모든 폴더를 표시할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라이브러리 표시는요, 여기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표시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뭔지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 다음 미리 보기 창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창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열려요. 미리 보기. 바로가기 키는 Alt 플러스 P입니다. P고, 그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번엔 세부 정보창, 이렇게 세부 정보가 떠요. 세부 정보창 같은 경우는 아까는 미리 보기 창은 Alt P였죠. 얘는 가운데다 Shift 하나만 넣으면 돼요. Alt 플러스 Shift 플러스 P, 미리 보기 세부 정보창. 근데 이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래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안 보입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제 보는 방법이죠. 아주 큰 아이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죠?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그 다음에 자세히, 타일,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1번을 누르게 되면, 제가 누를게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컨트롤 시프트 1번을 눌렀습니다. 아주 큰 아이콘이에요. 아주 큰 아이콘. 이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누르겠습니다. 2번 큰 아이콘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번 보통 아이콘, 그 다음에 4번 작은 아이콘, 5번 목록, 6번 자세히, 7번 타일, 8번 내용. 이렇게요. 이거 바로 그렇게 되지 않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정렬시킬 수도 있어요. 이름, 수정한 날짜, 뭐 유형, 크기, 만든 날짜, 만든 이, 태그, 제목,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그 다음에 분류 방법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추가, 그다음 모든 열 너비 조절, 모든 열 너비 조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 파일 확장명 선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일 확장명이 없어지죠. 다시 파일 확장명 누르니까 바로 이 부분들요. JPG, AVI, 압축 파일, ZI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일 확장명 체크를 해야지만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 가겠습니다. 우리 3D 프린터 샘플 파일 들어가서 알파벳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 STL이라는 건 이제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파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다음에 또 배워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게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 그런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요.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불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불연속적으로.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워요. 그때 배울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는 지금 마우스를 잡고 왼손으로 제가 컨트롤 키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항목 확인란을 클릭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불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항목 확인란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구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숨긴 항목은 숨긴 항목을 나타나게끔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 선택한 항목 숨기기 해제는 선택한 항목을 숨기게 할 건지 또 숨긴 거를 해제할지 그걸 갖다가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거 해제하기로 하고 항목 확인란 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폴더 옵션 가겠습니다. 폴더 옵션이라는 거는 여기 옵션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미 우리가 한번 파일 탭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폴더 옵션.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열기에서 즐겨찾기 내핏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폴더 찾아보는 방법, 같은 창, 새 창. 그 다음에 항목을 클릭하는 방법론, 한 번 클릭해서 열지, 두 번 클릭해서 열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즐겨찾기의 최근 파일, 폴더 표시 가급적 하지 마세요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에서 지우기 버튼으로 지울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본값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에서 옵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 탭에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파일 탭의 옵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그래서 옵션이라고 돼 있어도 클릭하면 원래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기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드라이브 도구 탭.
드라이브 도구 탭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탐색창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고, 드라이브 선택했을 때 관리가 표시되면서 드라이브 도구 탭이 표시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보호 그룹에 가게 되면 비트라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하지만 비트라커가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해서 보호한다. 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비트라커, 락커는 잠궈주다라는 개념이니까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그룹에 가게 되면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얘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실행해줘요. 얘는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에서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하드디스크가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각이 나요. 그걸 단편화라고 하는데 그 단편화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들을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해 준다. 그래서 최적화라고 부르는 거고, 정리라는 건 디스크 정리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파일들 버려줍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줘요. 포맷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거, 우리가 초기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구성하는 작업을 뜻한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초기화하면 그 안의 내용이 싹 다 지워집니다. 최적화, 정리, 포맷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실행, 말 그대로 자동 실행 개념이고, 꺼낼 때 꺼내기, 그다음에 굽기 완료, 그다음에 디스크 내용 지우기, 디스크 내용을 지우기 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최적화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니까 드라이브 도구가 나타났죠. 관리의 드라이브 도구. 최적화라는 거.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최적화.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 조각이 10% 이상이 나면 드라이브 최적화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드라이브 최적화고,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는 개념이거든요. 정리. 보세요. 디스크 정리 개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뭐 총 합계 이런 식으로 디스크 정리해가지고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포맷 보겠습니다. 포맷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초기화 작업이다라는 거죠. 또 빠른 포맷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 내용이 싹 다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도구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컴퓨터 탭 같은 경우는 내 PC를 선택했을 때 컴퓨터 탭이 나타나요. 그래서 탐색기 창에서 내 PC를 선택하게 되면 리본 메뉴에 내 PC가 표시되면서 컴퓨터 탭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내 PC를 선택하니까 내 PC 그 다음에 컴퓨터 탭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그룹에 있는 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속성, 우리 속성 바로 가기에 Alt 플러스 엔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Alt 플러스 엔터 보세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의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서, CPU죠.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8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프로세서 이런 걸 갖다가 바꿔줄 수 있나요? 여기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X64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뭐 인증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디어 서버 연결, 말 그대로 그냥 연결이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위치 추가. 중요한 거는 설정 열기예요. 이 설정 열기가 이제 제어판 기능을 하는 그 설정을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이것도 그때 배우니까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프로그램 제거할 때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인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삭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시스템 속성은 말 그대로 시스템 속성이에요. 같은데 얘는 설정에서 열립니다. 설정에서 보세요. 똑같죠. 이 부분 디바이스 이름이라든가 CPU, 설치된 램,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양, 에디션, 프로, 요게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버전 2004 뭐 이런 것들, 설치 날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는 컴퓨터 관리 창이 떠요. 시스템에서 컴퓨터 관리.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이 컴퓨터 관리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컴퓨터 관리 됐네요. 그래서 컴퓨터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요 시스템 요 부분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거. 설정력이 윈도우 키 플러스 I 따로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파일 탐색기에서 가능해요. 내 PC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스템 속성, 그다음에 컴퓨터 관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탐색창에서 이제 하이 폴더 열기, 그다음에 감추기는요. 보세요. 탐색창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키, 얘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이 폴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클릭하면 열린다, 하이 폴더가 열린다. 그러면서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거고. 그다음 하이 폴더를 감추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얘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즐겨찾기 여기 보세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죠. 보세요. 지금 즐겨찾기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근데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클릭하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고, 다시 클릭하면 감춰준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나오니까 보세요. 하이 폴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하이 폴더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키 현재 포함되어 있는 하이 폴더를 표시해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키패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별표 표시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합니다.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한다. 에스테리스크 별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항목 선택하는 방법, 요거 우리 하나의 항목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해당 항목 클릭하면 되는 거고, 불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컨트롤 키 플러스 클릭,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불연속적인 거, 불시, 불연속적인 거는 컨트롤의 C, 불시, 암기 쏙쏙 해드렸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거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3-1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1-24-1 클릭할 때 무슨 키? 시프트 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컨트롤 플러스 A, A는 뭘 뜻한다? ALL all.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항목 선택하는 방법 유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 영역이 확장되어 있으면 축소를 하고요. 아니면 상위 폴더로 선택합니다. 상위 폴더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 영역이 축소되어 있으면 표시해주고, 아니면 첫 번째 하이 폴더를 선택한다.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F11번 11, 11 위로 향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창을 최대화, 또 한 번 누르면 최소화입니다. F11 꼭 외우시고요. 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창의 아래쪽, 그 다음에 홈 같은 경우는 현재 창의 맨 위를 표시해줘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외워주세요.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 백스페이스 키,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이 부분들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그다음에 위쪽 방향키 누르게 되면 이전 폴더, 다음 폴더, 그다음에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요. 이런 거는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Alt 플러스 D 누르게 되면 주소 표시줄을 선택해주고 Alt P 미리 보기 창,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 세부 정보 창 기억나시죠? Alt P는 미리 보기 창이고 그 다음에 Alt P인데 Shift 같이 누르면 세부 정보 창. Alt Enter는 속성 창. 이미 이거는 알고 계신 거죠?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Ctrl N은 새 창 열기입니다. 새 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Ctrl 플러스 E, Ctrl 플러스 F 둘 다 검색창 선택, 검색창 선택 둘 다 맞는 거예요. 같은 기능입니다. 조심하시고요. Ctrl 플러스 W는 이제 활성창 닫기고, 그 다음에 새 폴더 만들기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N, 요거는 지금 암기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지금 외우고 계셔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E, 선택한 폴더 위에 있는 모든 폴더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요거 넘락 누른다는 건 뭐냐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넘락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키패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 뿐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별표 선택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 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같은 경우는 선택한 폴더의 내용을 표시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선택한 폴더를 축소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파일 탐색기 기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파일, 우리가 파일 그러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저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들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파일 탐색기고, 그죠? 그겁니다. 파일 저장의 기본 단위. 파일명과 확장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파일명 점 확장자 이렇게. 그리고 파일명은 255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백도 허용이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MS-DOS 시절에는 공백을 포함 못했었어요. 그리고 255자, 8자, 점 뒤에 확장자 3글자 이랬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55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공백 포함 허용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그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요. 성격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잠시 여기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쓸 수 없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별표하고 이 물음표는 컴퓨터에서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서 와일드 문자라 그래서 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해요. 한 문자. 그 다음에 별표는 여러 문자, 모든 문자를 뜻합니다.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검색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엑셀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콜론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이 원화 표시는 왜 못 쓰냐면 우리 원화 화폐 단위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크다 작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싱글 커테이션 마크, 그러니까 더블 커테이션 마크, 우리가 보통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거 필터 표시,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트로 1.jpg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F2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떤 거 할까요? 우리 제가 물음표를 눌렀습니다. 물음표를 누르니까 어떻게 떠요?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화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더블 코테이션 마크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필터 기호 이렇게 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확장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XLS 그 다음에 뒤에 X가 하나 붙어요. 이거 엑셀 파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통합 문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확장자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엑셀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ACCDB, 이거는 액세스의 ACC,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DB예요. 액세스DB,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파일을 뜻한다라는 거. 그 다음 PPTX, 이거는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파일이에요. PPTX. 그 다음에 DOCX 다큐멘트의 약자인데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DOCX. 그 다음에 TXT
텍스트 파일이죠. 아스키 코드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 아스키라고 읽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아스키 코드.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아스키 코드 7비트로 구성되거든요.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오늘은 아스키 7비트 텍스트 파일. 그 확장자는 txt예요. text 그거의 약자 txt. 그다음 batch 배치의 약자입니다. 일괄 처리 파일 batch 배치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모아 처리한다. 그래서 일괄 처리. 그다음에 bat 파일은 배치 파일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bmp는 비트맵 그래서 그림 파일이에요. 그림판. bmp 뒤에 확장자가 bmp 그러면 그림 파일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wp 여러분 아래 한글 기억나시죠? 한글 파일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hwpx 한글 표준 문서예요. 둘 다 아무튼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wav 웨이브 사운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avi는 아까도 보셨잖아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동영상 파일입니다. avi. 그 다음에 exe execution 실행 파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exe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다라는 거고. 실행 가능한 파일. 그 다음에 rtf rich text format 그래서 서식에 있는 문서예요. rtf. 그다음 마지막으로 html.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그래서 HTML 또는 HTML은 인터넷 웹 표준 문서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확장자는 좀 힘드셔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 확장자는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에서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확장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mp3, 압축 파일, txt, 엑셀, jpg, 그림, avi,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 파일. 네, 이게 바로 확장자. 그래서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